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주말이고요. 오전 10시 34분입니다. 저는 HLB 영상을 한 번 더 찍어서 오후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실 이유를 알아요. 분명히 그런 구간에서 내가 욕심을 내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쵸? 자,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고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 언론과 뉴스에서 그리고 진양곤 회장이 승인 확률이 99% 아니 100%다 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를 전부 다 꼬셨고, 자, 여기서 파이널 리뷰 관련된 이슈도 분명하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이슈, 그리고 황서제약 관련된 이슈도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이런 지적사항이 생겼다? 요건 솔직히 말이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봐도. 지금 구간에서 그럼 전부 다 팔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먼저 욕심을 조금 줄였던 분들은 분명하게 2분의 1 정도 매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300% 400%이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 구독자분들이. 3만원 사신 분들, 또 5만원 사 두 배 수익 중인 분들, 이분들이 2분의 1 정리하면서 원금 플러스 수익을 챙기고 나서 남은 물량은 이거 빠져도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추가하면 타점을 잡는 거고,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 고가권에 물려 계신 분들 중에 비중이 크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하면 타점 잡아가야 됩니다. 비중이 적다라는 것은 내 전체 주식 시드머니의 5%에서 10% 정도 된다. 이런 분들은 추가하면 사점을 분명하게 잡아가도 됩니다. 근데 내가 몰빵했다, 몰빵 투자다, 이런 분들은 정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2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죠. 보안 자료 관련돼서 그 CRL1과 CRL2가 있는데, 이 1 같은 경우는 2개월, 2 같은 경우는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HLB 계열사를 한번 찍어드리면서 의아했던 점 몇 개를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승인되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빠질 텐데, 이 계열사들 중에 몇몇 애들이 6월, 7월에 이벤트를 맞춰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게 6월, 7월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점 하한가를 간 후에 분명하게 월요일 날은 주가가 빠질 수 있어. 자, 당연히 팩트이죠. 팩트예요. 안티가 아니라 2100만 주가 쌓여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파락 시작을 할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더 많이 빠져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하고 지켜봐야 되는 점이, 먼저 5만원 구간 라운드 피겨입니다. 5만원 구간 라운드 피겨. 호가가 50원에서 100원으로 바뀌는 자리, 이 자리에서 일단 지지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 5만원 구간에서 물을 타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본다. 왜냐면은 여기가 분명히 저점이 될 수 있겠지만 빠지는 구간에서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대량 거래가 한번 발생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물 타는 건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하락 시에 도대체 어디서 물을 타야 되냐,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로 반등을 할 것이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에 아스코 관련된 이슈가 있죠. 이 이슈가 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올 텐데요. 여기서 초록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백인 임상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이 진행됐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했으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 충분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항서제약 관련돼서 항서제약에서 우리 실수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반등할 겁니다. 왜? 여기 문제만 개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럴 거예요. 야, 너 맨날 올라간다 하다 빠졌는데 또 올라간다고 이 소리 하고 있냐? 진짜 너희들은 안 되겠다 이 소리 하실 텐데, 분명하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고요. 이때 영상 잠깐만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일 전입니다. 4일 전. 그쵸? 제가 5월 14일 리가그에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비중 축소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여기서 왜 안 팔았냐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욕심을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빠졌기 때문에 뇌동매매로 추가 매수하는 사람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구간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도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1시부터 3시에 주가 변동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2분의 1 대응한다.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 내가 10만원 이상에 물려있다, 근데 비중이 크다, 그죠?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세요.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시고, 비중이 적다라고 했을 때도 2분의 1은 정리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몸의 습관화가 되어야 돼, 습관화가. 어떤 습관이 되냐면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습관화 돼야 된다. 자, 지금 분명히 HLB 뭐 100% 승인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리스크 관리냐. 승인되면 더 가는데. 이게 리스크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세상에 100%라는 게 있으면은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의 이 방향성 자체는 어쨌건 제가 잘 맞춰왔지만 최근에 여기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대감을 받지 못하고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이거는 주가 내려가는 거 봤을 땐 승인되면은 기대감이 해소되면서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아닌 새로운 재료의 등장으로 폭등할 거다. 근데 저는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100%가 아니잖아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던 저는 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도리는 여러분들한테 팔지 말고 무조건 존버하세요가 아니에요. 수익을 챙겨놓고 기다리세요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왜 이런 상황이 100%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제 말을 들으셨으면은 어느 정도 대응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대응을 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커뮤니티에서도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제부터 똑바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을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분을 매도하신 분 아니면은 비중이 있는데 추가 매수 해야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거예요. 월요일에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매수 안 할 겁니다. 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요게 하한가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은 여기 있는 매물대가 좀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매물대가 어떻게 된다? 소화가 된다. 세력들이 노리는 게 이걸 수 있어. 저는 여기서 정말 엄청나게 좋은 시나리오는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놈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 결과적으로.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신약이 이제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보완자료 제출해서 승인된다고 했을 때 왜냐면은 셀트리온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이 CR을 받은 후에 승인 다시 보완 신청해서 승인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가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물을 탄다라는 것은 신중하게 물을 타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물을 타야지 평단을 최대한 낮출 수가 있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물려 있는데 아무 데서나 물을 타서 평단을 10만원이나 9만원 초반, 8만원 후반대 맞춰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가가 만약에 추세적으로 반등하잖아요. 추세적으로 반등하다가 이 추세까지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평단이 위라서 비중 조절을 못해. 그럼 또 평생 물리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그쵸? 전 무조건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무조건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진짜 임상에 성공한다 했을 때 돌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리스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해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 물을 타야 되고 비중은 크신 분들은 비중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확실하게 고가권처럼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꼭 위에 번호 몇 번입니까? 010-9201 6329로요. H 대응 요거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이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정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되고 H 대응이라고 위에 번호로 무료니까 꼭 체크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 구간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일자로 V자 반등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절 물량이 나올 거고 신규 진입자 물량이 나올 거고 바닥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예요. 엄청난 거래가 터진 후에 움직임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 타는 거는 무조건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반등 타점이 나왔을 때 비중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H 대응이라고 세 글자 남기셔서 꼭 제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물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주가에서 물을 탈 때는 거래가 터지고 나서 지지를 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2019년 HLB가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을 했죠. 여기 있는 매물대를 붕괴시켜서 쭉 올렸단 말이야.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봐봐요. 거래가 터진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가 터진 후에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죠. 그럼 다시 올라왔을 때 어디서 매수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그렇죠? 이평선 정배열 이뤘을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거다. 핵심이에요. 그럼 지금 구간 마찬가지. 거래가 밑에서 터진다라고 해서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밑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림으로 나왔을 때 매수할 겁니다.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꼭 H 대응이라고 남기셔서 대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또 있는데, 자, 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HLB 시나리오라고 있어요. 제가 시나리오 관련돼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승인되기 전에 승인이 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승인이 안 돼서 저만큼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나리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나리오 대응 자료 이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이거 뭐냐면은 제가 HLB 관련된 시나리오를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계열사에 대한 부분들, 그쵸?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시나리오 짜야 된다. 계열사도 HLB 못 가면은 못 간다. 비중 축소해야 된다. 전부 다 시나리오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100%가 어딘데 자꾸 100%라고 말하냐. 승인은 99%의 성공이 있다라고 해도 1%의 실패 확률이 있으면은 이걸 언급하는 게 맞다.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강조 드린 게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 이 시나리오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나리오 승인 후에 그리고 승인이 불발됐을 경우에 점화한가로 갈 수 있다. 모든 부분을 열어봤을 때 업사이드보다 다운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 뭐요? 비중 조절해야 된다. 이 부분 진짜 여러분 귀에 피가 날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그냥 H 대응을 세 글자만 남기셨으면 무조건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건데 정말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자, 어제 영상 댓글을 좀 보시면은 자, 어제도 또 말씀드렸죠. 그쵸? 어제도 말씀드렸고 여기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분할 매도가 머리에 맴 돌아서 분할 매도 시작했고 비중을 3분의 1로 줄여버렸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정말로 기분이 주가가 빠진 건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4분의 1로 비중을 줄여놨다. 그쵸?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매도하셨다. 분할 매도했답니다. 그쵸? 자, 요런 부분들 정말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셨으면 좋겠다. 제가 어쨌건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정확한 이런 대응을 해드렸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저는 소신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결과적으로 받아가셔서 대응하신 분들은 오늘 완벽하게 2분의 1 비중 정리하거나 아니면 4분, 많으면 3분의 2 정도 비중 정리하시고 남아있는 물량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거 알아요. 힘드신 거 아는데 주가가 또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8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11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85,000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8짜리 아니다. 그쵸? 올라왔을 때 12만원 구간 도전할 수 있는데 10만원 구간 이탈했을 경우에 여기서 대응해야 된다. 5월 14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더 밀릴 수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옵니다. 이때 정확한 대응을 해서 탈출해야 되고 이러한 시나리오 정리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50% 정도 매도하라는 거 여러분들 위해서 했다라는 거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그쵸?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요. 탈출할 수 있으니까 꼭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 보시고 꼭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 대응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셔서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기회는요 정말 많이 오고요. 좋은 종목 많아요. 제가 다 팔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중 추가하든지 물을 타서 평단 낮춘 후에 비중이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겠죠. 절반이나.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꼭 H 대응 남기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